당신은 남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듣고 당황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을 오래 해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예라고 답한 여성들이 의외로 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해는 단순히 상처를 주거나 다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에서 자기 표현을 했는가, 마음의 벽을 허물었는가, 그리고 서로를 위한 애정 표현을 충분히 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꺼리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강을 통한 애정 표현, 즉 오럴 섹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행동을 남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라고만 여기곤 합니다. 때로는 의무감에서 혹은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행동은 여성 자신에게도 깊은 정서적, 심리적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강성교는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친밀감의 상징이며 여성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과 감정 해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표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여성일수록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는 물론 신체 면역력과 정서 안정도가 높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요즘 따라 남편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여성의 애정 표현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심리학과 건강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을 통한 애정 표현이 남편만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여성의 몸에도 분명한 생리학적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갱년기나 폐경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뜻밖의 변화가 나타나곤 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호르몬 밸런스의 안정화입니다. 친밀한 접촉과 성적 자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 호르몬, 유대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불안감과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자주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여성은 감정 기복이 덜하고 일상 스트레스에도 덜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성적 자극이 반복되면 여성의 질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질 점막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건조증이 완화되고 염증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 가려움증을 느끼던 여성들이 애정 표현을 꾸준히 나눈 이후에는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더불어 성적인 친밀감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성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들은 면역글로 불린 수치가 높아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애정 표현이 자칫 감기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행위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친밀한 접촉을 통해 심장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남편과 따뜻한 시간을 보낸 날은 몸도 마음도 이완되어 잠이 더 잘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이 단지 남편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의 변화로 인해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면 또는 여자로서의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신다면 그 회복의 열쇠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편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62세의 한 여성분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과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고 큰 갈등 없이 지냈지만 문득 이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어딘가에서 멈춘 것 같고 잠자리를 회피하게 되면서 서로의 눈빛조차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결심한 건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스킨십을 시도하고 한 번은 오랜만에 구강 애정 표현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고 며칠이 지나자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강을 포함한 애정 표현은 단지 육체적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다시금 감정의 다리를 놓는 행위입니다. 수년간 쌓인 거리와 어색함, 사소한 상처들이 그 한순간의 따뜻한 표현을 통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남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따뜻해지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남편의 장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적인 접촉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부 사이에서는 대화조차 겉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애정 표현이 오가고 서로의 몸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사와 애착, 그리고 다시금 생겨나는 설렘은 결혼 생활 후반부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 속에서 성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행복감, 정서적 안정, 서로에 대한 배려 수준이 훨씬 높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부부에게 있어 성적 접촉은 단지 쾌락이 아니라 관계 유지의 핵심 도구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당신도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정지된 화면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따뜻한 표현, 진심 어린 손길, 그리고 조금의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놀랍게도 여성 자신의 일상 전반에까지 넓게 퍼져나갑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연결된 밤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어떤 여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한결 밝아지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도 미묘한 생기가 느껴졌다고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충만한 경험은 뇌의 화학적 작용을 통해 실제로 기분, 표정, 심지어 행동까지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고 스스로도 애정을 표현한 여성은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더 쉽게 웃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마트에서 만난 직원에게도 예전보다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죠. 왜일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차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아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줬을 때도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다시 나 자신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더불어 성적 친밀감은 여성의 활력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몸이 무거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친밀한 접촉이 지속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근육과 혈관의 움직임도 유연해지며 실제로 일상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입니다. 이 깨달음은 여성의 삶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외모가 변해도 나는 여전히 매력 있는 존재이며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고는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진심인데 표현하는 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일수록 지금 와서 갑자기 다가가는 게 쑥스럽고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현이라는 건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한 몸짓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말 없이 눈을 바라보는 건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사 중 TV를 보다 문득 잠자리에 들기 전 그저 몇 초만 남편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표현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고 가볍게 잡아보세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감정을 흐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잠깐 스치듯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다음을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말이 어색하다면 짧은 칭찬 한마디를 시도해 보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네요. 아까 그 말 고마웠어요. 이처럼 짧은 말이 오히려 진심을 쉽게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은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말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은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애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일수록 말보다는 분위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따뜻한 저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공간을 통해 먼저 전달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행동이 남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건 표현한 나 자신이니까요. 사랑은 받을 때 기쁘지만 줄 때 더욱 충만해지는 감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길 정말 잘했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야기야 좋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가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상담실과 모임을 통해 만난 실제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속엔 망설임도, 용기도,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58세 이정화 씨의 고백. 정화 씨는 결혼 30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라 젊었을 때도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더더욱 무표정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꼭 같이 사는 룸메이트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그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
요즘 당신하고 예전처럼 좀 가까워지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정화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표현했을 뿐인데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손을 잡고 자요. 그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 63세 최선미 씨의 변화. 선미 씨는 갱년기를 심하게 겪으며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나이에 무슨 애정 표현이야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표현은 내 감정을 되찾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구강 애정 표현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다가가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날 이후 남편이 자꾸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예전엔 한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는데 요즘은 꼭 팔베개를 해줘요. 무슨 마법이라도 일어난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70세 김화자 씨의 회복. 화자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미 잠자리도 애정 표현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사실상 정든 동지처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보다 나이 많은 친구가 나는 요즘에도 남편이랑 손잡고 자라는 말을 듣고 괜히 부끄럽고 질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부부라는 이유로 아무 표현도 안 했던 것 같아. 당신 손이 좀 그리워졌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더니 TV를 끄고 화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답니다. 나도 사실 그랬어. 이 세 여성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부부 사이를 다시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능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도 풀리고 몸도 따뜻해지고 무너졌던 정서의 다리가 다시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그 시작선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망설여지더라도 언젠가 나도 그랬어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서 나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서툽니다. 중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부드러운 3가지 행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끝의 움직임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남편의 장점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건 참 괜찮았지. 그래, 저 점은 지금도 고맙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정리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장점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런 당신의 작은 변화에 남편도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 보세요. 오래된 침묵과 거리감은 밤이 되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에 손을 살짝 뻗어 남편의 팔이나 손등을 가볍게 잡아보세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짧은 터치 하나로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라는 진심이 전해집니다. 처음엔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 따뜻한 손끝은 분명히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냥 주문처럼 외워도 좋습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거울을 보며 또는 조용한 밤 침대에 누워 나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이 말은 마음을 깨웁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에도 따뜻한 빛을 더해줍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할 줄 몰랐어요.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오늘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두 사람의 내일을 다시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